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된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승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산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인산사원의 복원과 활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학술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5분의 진기한 발표를 듣느냐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 계획표에 의하면은 5시까지 그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6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발표자하고 토론자한테 죄송스럽지만은 1인당 5분씩 해서 총 5분이니까 발표 주제 5분, 그 다음에 토론자 5분 해서 한 주제당 10분, 그럼 50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분 토론을 하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일반 청중의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간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형식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고 그 토론에 대해서 바로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임으로 보니까 저기 토론자들이 질문지 그걸 다 인쇄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좀 5분으로 요약을 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박동성 소장님께서 인산사원 종합정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산시 학예연구사로 계신 지원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은 이미 배포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가지 항목이 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문 자체가 사실 인산사원에 대한 종합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실질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문화재보호법상에 정비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문을 보시면 그러한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연구 방법에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내용들을 좀 서술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좀 조금 보완이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이제 중장기 정비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 사업 자체가 물론 이제 중장기, 장기적으로 좀 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타 문화유산의 종합정비계획과 상호 연계한다거나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되는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전혀 발표문상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비계획 자체가 단순히 이제 도상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실 가능한 계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관련된 법규들이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문상에서는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그리고 행정 절차법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그리고 관광진흥법 그리고 아산시나 충청남도에서 세운 지방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 등과도 정합성에 대해서 검토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역사회 반응과 관련돼서입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된다는 건 매우 좋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도 이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도층을 설정을 할 때 지역 유림 계층을 좀 굉장히 이제 명시적으로 부각을 좀 해놓으셨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좀 조금 이제 다른 계층들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인산서원의 복원에 대한 어떤 학술이나 연구를 이제 순창대학교 아산학연구소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인산서원의 이제 복원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산서원이 갖고 있는 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물론 이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산서원의 정비 복원을 위해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가 개발행위 제한들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그로 인해서 좀 반대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 복원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면 오히려 복원의 장애물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과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 사례를 충남 지역의 공주의 충현서원하고 서천의 문원서원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기문화권 사업의 선도 지역은 사실 영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의 다양한 서원 사례들을 좀 같이 검토하면 좀 더 인산서원의 복원 정비의 시사점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근 선생님께서는 역시 그 시의 그 문화재 관련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동성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예, 너무나 지당한 지적입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그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과업지시서에 명료하게 그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에 있는 사항들 누락 없이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법규와 다른 그 문화유산 그 종합정비계획과의 그 상호 연계 그리고 정합성의 문제인데요. 예, 이것은 다른 그 사업들 다른 그 법규들하고 이 정합성 문제들을 도식화해서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그 관악민이 공익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참여 방식은 뭐 이건 그 너무나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표현 방식에서 조금 좀 그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그 폭넓은 참여를 강조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뭐 다섯 번째도 네,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뭐 지면도 제한 있고 해서 그 사례 제시는 몇 가지 한정해서 했는데요. 영남 지역 사례 포함해서 뭐 춘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좀 풍부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적한 사항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로서 김일환 교수님께서 인산서원의 설립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역사적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천경석 아산향토연구회 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감사한 게요. 우리 김일환 교수님께서
그 인산서원의 건립이라든가 어떤 변화 시기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신 부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완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오연서원을 설립했던 것이 이제 지역 사족들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좀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이해준 교수님은 지난해 그 확통을 그 동방 오연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활동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할 때는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그 회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필은 현감의 회철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제 자료에는 일쪽에 맨 아래쪽에 간단히 적어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오연서원의 배향자에 대한 어떤 이의를 가진 또는 어떤 또 의견이 다른 분들이 어떤 요구 이것이 반영된 게 아니냐, 그 근거는 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어서 역시 좀 나중에 추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오연서원을 말하자면 이제 사액서원으로 이제 청액을 할 때 이제 그것이 실패하고 났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하니까 오연서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순신 사후를 건립해서 사액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 뭐 정확한 근거 역시 없습니다만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늘 그 초기의 모습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인산서원이 처음에 왜 여기에 만들어졌고 어떤 분들이 주도했고 처음에 모습이 어떻고 저는 뭐 건축이나 고고학 쪽 잘 모릅니다만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도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늘 관심을 갖고 언급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아까 처음에 박종성 소장님이 그 연구의 첫 번째는 원형 복구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밝혀내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뭐 다 알고 계시고 큰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제 아무 분도 이제 언급 안 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장아주에 나오는 것 중에 거기에 보면은 좌우에 시장 땔감을 마련할 자리가 있었다. 또는 뭐 거기에 보면 과목, 과일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어떤 그 금양점록 같은 게 금양절목 같은 것이 그 완문으로 있었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초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그 욕심을 말씀드리고요. 그 어쨌든 귀한 발표에 감사드리고 소중한 내용 중에 소소한 세 가지만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초창기에 그 만전당 홍가신 선생이 주도했을 거라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이덕민 선생하고 홍익현 선생이 포함됐는데 홍익현 선생은 왜 나중에 추배가 안 됐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개인 진짜 소소할 수도 있지만 덕수이 씨 집안은 이쪽에 관심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늘 욕심입니다만 박지계 선생님이 혹시 서원 건립에 참여하셨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이거는 이제 서원 건립 시기하고 박지계 선생이 신창에 이제 오신 시기하고 신창이니까 아산 쪽에 인산서원과는 거리가 멀었었는가? 혹시 1605년 또는 1608년 늦어도 1609년 어느 시점에 혹시 그 박지계 선생이 개입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었나?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함양박씨 집안에서 어쨌든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 관리해오고 있었는 것이 그쪽으로 좀 최대한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산의 3대 서원이라고 했던 정태서원은 점토고
도산서원은 뭐 그쪽에 주익 선생의 처가, 그래서 그 근처. 그런데 왜 인산서원은 그 지금의 서월리 그 근처 자리였을까? 풍경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땅을 희사했을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느 시기에 그 함양박씨 쪽에서 그쪽에 땅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 멋대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근거는 없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 선생님께서는 인산서원의 그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 3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김일환 교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청교 선생님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 답변 드릴 그 사항은 이제 3가지인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우리 인산서원이 만들어질 때 아산의 그 유림을 대표했던 인물들이 이제 제가 그 홍가신, 이덕민, 이제 홍익현 이렇게 3분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그때 예준 선생님도 재작년에 발표하실 때 이제 이런 거론을 하셨었는데, 지금 문헌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어서 이분들이 주도를 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오현하고 관련되어지는 관련성을 그분들이 이제 조부님들이 김여 명인이라 하는 사실과 연결해 가지고 관련성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홍가신, 이덕민 2분은 나중에 추배 대상이 되셨는데, 그 송곡 그 홍익현 선생은 이제 그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 송곡 선생이 상당히 미스터리해요. 왜냐하면 그 난조일기를 보면은 이순신을 그 추천한다든가 하면서 이순신과도 상당히 그 긴밀한 이런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분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이제 민기 또 그래서 그 후손들 민유중 이런 이제 후손들이 연결되어져서 바로 이제 기호사림의 아주 그 중심적 인물로도 이제 되는데, 그런 걸 보자면 홍익현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지역적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생평이고 뭘 그려낼 수 있는 그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행적을 정확하게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한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당시 이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은 크지만 학문적 배경이나 또 당시 지역에서 어떤 사유나 이런 그 향유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계셨던가 하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질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이 여기서 출생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생평을 마쳤기 때문에 지역적 유대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신실한 이런 그 조행,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재를 열어가지고 지역의 유생들을 교육한 것 같은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조야의 많은 분들한테 그 존경의 대상이 당시 이제 됐을 거다 하는 그 짐작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홍익현 선생에 대한 게 지금으로서는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매 박지계 선생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이분에 대해서 논문도 이제 썼었지만은 앞으로도 연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자매 선생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신창에 자리 잡고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아주 대성을 하고 그 후손 중에 문인들 중에서도 조선 성리학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특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돼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됐더라면은 아마 아산의 지성사가 새롭게 아마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박지계 선생하고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사계 김장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계 선생이 연산으로 낙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성시열과 비롯한 걸출한
이런 그 뭐 충청 오연이라고 하는 분들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그 박시계 선생하고 서로 경쟁적 관계가 되었고 또 여론에 관련되는 데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사계 선생 쪽에서는 박시계 선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이게 동양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기호 그 학파에 대한 연구에서 박시계 선생이 제외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분이 인산사원 설립에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는 그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자료를 찾아봤지만은 뚜렷하게 그 찾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자매 선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퍼저 그 조익 선생이 그 인산사원과 관련되는 문헌을 남긴 걸 보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자매 선생도 참여를 어떻든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하고요. 다만 또 하나는 보면은 그 홍가신 그 집안하고 상당히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홍가신의 맏아들이 자매 선생이 그 맏아들의 그 관례 때 와가지고 집전을 하는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되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이제 왜 인산서원이 지금 현재 그 서원리의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건데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그래서 두 가지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산서원이 원래가 있던 그 장소가 이전에 다른 어떤 형태로 사용되던 공간을 다시 말이죠. 서원으로 재편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지리지상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영희산 주변에 말이죠. 엄청나게 그 고려시대에 보면은 사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제 사찰들이 폐사가 된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사찰을 어떻게 이제 재활용한 어떤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산 지역의 그 사적 사회 형성 과정을 이해해 볼 때 굉장히 재미난 거는 그 당시 사족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 살았던 장소가 소위 백암리입니다. 백암리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대동리, 송곡리 이런 쪽에서 그래서 아산의 사족 문화의 그 어떤 그 형성지가 바로 그것인데, 그 전부 다 보면은 그 적을 끼고 있어요. 지금 국교천을 끼고 그런 이제 수로 교통을 이용한 그 이동의 어떤 그 편의성이 그런 곳에서 사족들이 자리 잡게 하는 원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인산서원이 거기 자리 잡은 것도 그 일대 지역이 사족들의 거주지의 그 중심 지역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거기가 상당히 적격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더 많은 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자료의 부족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인산서원터의 터를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신 조원창 원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부여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윤형원입니다. 그 조원창 선생님의 이제 발표 소식을 듣고 이 토론문을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산서원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또 특히 땅 속의 부분은 아직 잘 몰라서 이걸 앞으로 시굴 조사를 거쳐서 또 발굴 조사를 거치고 또 복원 정비 과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올해 이제 아산시에서 발굴 계획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발표자 조원창 선생님은 백제 건축 유적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많은 저작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서원이 그동안에 이제 고고학적인 대상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 서원지도 고고학 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서 그 원형을 찾아 나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인산서원이 1610년에 이제 건립된 걸로 이제 나오는데 이 동시기에 뭐 다른 서원들과 비교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발굴된 사례가 많지 않는데 뭐 서울, 논산 또 용인, 여주 이런데 이제 몇 개 안 되는 사례를 이제 봤을 때 땅 속에는 상당히 또 다양한 정보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출토된 유물을 보면은 숫기와 암기와가 있는데요. 뭐 간지나 명문화 등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외면에 집선문 또 뭐 청해 파문 같은 게 보이고 내면에 이제 포목권 사절은 건장치기 같은 정도는 보이는데 이것도 뭔가 이제 뭐 막세라든지 명문화 등이 발견되면은 훨씬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린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 인산서지와 동시기의 서원들을 비교를 하셨는데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뭐 현존하는 서원은 어떤 건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인산서원지 사후에 초석이 이제 3매가 남아 있는데 뭐 아까 다른 발표에서 보니까 또 뭐 거의 원위치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논산 도난소의 공주충현성 같은 경우는 2단의 그런 초석의 경우 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이 출토 유물의 연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게 처음 지어졌을 때의 어떤 유물도 있지만 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 단위로 계속 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조원채 원장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녀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땅을 파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현황을 제가 이제 보고 이 글을 썼는데요. 이제 일단은 발굴 조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양상을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는 아마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산문이라든지 뭐 동서제, 강당, 내산문 사후의 어떤 기본적인 배치는 유지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988제곱미터 약 한 300평이 좀 안 되는데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담기에는 이 면적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초석이 좀 다른데 사후의 초석과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제 초석이 이제 사다리꼴 형태지고 또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초석을 좀 넓게 해서 건물의 좀 격을 좀 위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을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면으로부터 좀 높이 띄워서 그 마루가 습기로부터 좀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이런 기능적인 효과도 아마 좀 가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출토된 기와들이 이제 대체적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기와 등문양을 보면 이제 문양이 있는데 그런 문양이 이제 집선문이라든지 청해파문이 보이는데요. 이런 문양들이 주로 유행하는 것이 이제 조선 후기 무렵에 주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발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면 간지라든지 또는 좀 시기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재기들이 또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유물들은 대체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기와들이 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아산 그 인산서원의 복원에 대해서 그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유기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로 계신 김기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 건축가에 있는 김기주라고 합니다. 그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역사라든지 또는 뭐 그 건축적 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 고찰 관련된 그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발표를 잘 보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발표했는데 제가 그 충분하게 그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사실 현지에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발표하신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그냥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복원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뭐 발굴식으로 하게 됐을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돼서 같이 좀 살펴볼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산서원이 회철되기 전에 1871년에 이제 회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철 전후 상황에 대한 거가 이제 아무래도 복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그 가까운 시기 쪽으로 복원을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건 결국은 그 회철되기 전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곧 회철되기 전의 상태와 그다음 회철된 이후에 상황을 좀 정확히 좀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진정화 주지에 보게 되면은 뭐 동소제와 고직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최근의 기록인 것 같은데 그 기록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그 여지도라든지 또는 해동지도 같은 그 회화식 지도에 대개 두 동으로 또는 뭐 한 동, 두 동이라고 됐을 때는 대개 사당과 강당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진정화 주지에는 또 동소제와 또 고직사만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 이전에 회철 이전의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결국 회철 이후의 모습을 또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단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단소가 어떤 형식으로 설치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시굴과 어떤 뭐 아니면 지표면에 대한 그 지표 정리가 좀 더 정확히 돼야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단서 부분이 이제 혹시 자료가 어디 남아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렇게 어쨌든 영역이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복원하신 그 계획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사실 사당 그 영역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사당 하나 들어가면 사실 다른 건물이 들어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155번지에. 그래서 그 인산서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155번지 하나였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뭐 지금 그 안을 세 가지를 만드셔서 뭐 156번지를 포함하는 경우와 또는 150번지를 포함하는 경우 등등을 좀 같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55번지로 한정해서 봤을 때는 사당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서는 제가 사당 6으로 해서 물음표를 좀 찍었는데 지금 초석 3개가 나와 있고 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담장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제가 뭐 직접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보질 않아갖고 그 상황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사당의 유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문이 좀 있어서 막 그 초석의 높이도 좀 높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혹시 단소가 설치됐던 형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사당이었을지 또는 뭐 단소가 설치되었던 담장의 영역이었을지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개 서원 같은 경우에서 그 필지 경계선이 담장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계획하신 거 보게 되면 필지와 관계없이 사당 담장이 방형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필지하고는 좀 전혀 맞지 않는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그리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세 개의 초속열이 원래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물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 적심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초속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용촉으로 사용된 318mm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 중기 이전 척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1610년도에 아주 초기 모습을 남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번 뭐 트렌치를 넣어서 시구를 좀 해본다든지 그리고 영역을 좀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앞에 156번지라든지 150번지까지도 좀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발표하신 그 발표자의 의견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기원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저도 충분히 느꼈던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 어떤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도 조금이라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해준 교수께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을 싹 그냥 불도저를 밀어서 다 발굴해 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뭐 하나 특정 지을 만한 단서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작업을 해봤는데 일단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이 정도의 추리밖에 못하고 단정밖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다음에 시굴 발굴해서 굉장히 여러 가능성이 있다 하고 발굴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을 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료가 이제 문헌 자료 있고 고고학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문헌 자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 찾아봤는데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고고학적인 유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표 조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조사라든가 발굴 조사가 진행이 돼야 그 중에서 이제 그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우리 그 이해준 교수님께서 인산서원을 복원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의 부장으로 계신 홍재원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홍재원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홍재현입니다. 오늘 이해준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교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서원 연구의 권위자십니다. 서원의 세계유산 지정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교수님께서 그 서원 콘텐츠 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 학술 행사에서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수님 발표된 내용은 서원 활용 연구에서는 어떤 표본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여쭙고 싶고요. 또 제가 마침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 그 회철된 서원의 복원, 활용에 관한 주제의 그 사업을 지금 맡게 돼서 그것과 겸사해서 동시에 고민할 만한 문제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한 주제 이 인산서원이 현재 건축적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 어떤 활용까지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서원 복서를 먼저 복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인산서원 복서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대개는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복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복원 후에 이 건물의 활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서원을 복원해 놓고 그건 바라보는 문화유산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의 복원 없는 활용은 혹시 불가능한지 아니면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우를 좀 바꿔서 먼저 활용과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면서 후에 복원의 필요성을 높여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굴이라든지 건축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걸 발굴을 해서 똑같이 복원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예전에 서원 양식이라는 게 대체로 비슷합니다. 강당, 사후와 강당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건립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건지 이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항상 전통 그 한옥 서원을 생각하시는데 차라리 좀 서원의 상징을 담은 어떤 현대적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또 이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해서 서원의 집, 뭐 만정당의 방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교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서원이 굉장히 무형의 가치가 큰 공간입니다. 수준 높은 품격의 문화가 전해지는 곳인데 그야말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대인들한테는 참 이게 재미없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결국은 효과가 검증된 뭔가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기획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지금까지 보신 사례 중에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고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 혹시 있으실지요? 그리고 또 서원이 복원된 후에 이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될지 공공기관이 해야 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어떤 조직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산서원은 사실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인물이 너무나 특이하게 뭐 영남계, 소롱계, 또 토정 이지양 같은 인물이 섞여 있고 이런 조합은 호서 지역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그런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서원의 역사,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서원들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연역을 살펴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산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의 양반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우리 아산시랑 또 관련자들께서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산서원을 복원한다면 어떻게 건축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서원을 만든 뜻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인들이 또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해준 교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해줬는데 다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이제 활용을 할 때 복원을 해놓고 나서 활용할 거를 얘기할 거냐, 복원이 지금 진행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인산서원의 역사 문화성을 가지고 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활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복원을 하는 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뒤에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발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인산서원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가, 그거는 이제 보시고 하고, 사실은 그 지적한 것 중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때 복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뒤에 활용할 때 막 그거 힘들어서 복원을 안 해주려고 허락을 안 해준다는 표현을 지금 질문자가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저도 실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복원하고 활용하는 걸 동시에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원 없는 활용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나는 1안은 복원해 놓고 같이 하는 것이고 2안은 복원이 안 됐지만 복원 현지에는 저는 지금 인산서원 터에 아까 이제 건축 두 분이 복원과 관련해서 발굴하고 복원 얘기를 했지만 옆에 주변의 땅을 다 사고 그 가옥을 딴 데로 이거시키기 전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복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적지는 2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지성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쪽에서 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시관, 역사관, 그다음에 교육관 이런 걸 하면 하게 되니까 그게 아마 2번째 질문하신 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전국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서원 프로그램이 지금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심사를 들어가 보니까 한 100개, 150개가 나오는데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싶고, 우리 인산서원은 아산과 인산서원을 특화시키는 소재와 그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지성문화, 선비문화, 유교문화 하는 것이 30-40%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전국이 똑같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아산만의 특징을 좀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산서원의 특징, 아산의 사족문화,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 순천향대학 같은 전문 연구기관도 있지만 아산시도 있고 우리 유림들도 있고 후손들도 있고 또 교육자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다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건 정답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적해 주신 그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공감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 지적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5분에 대한 그 약정 토론자의 그 질문과 그 발표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청중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그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한 그 격려와 그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산한 연구소에서 아산시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인산서원 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획을 세워달라 하고 의뢰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있고, 오늘 이 발표는 그 연구 수행을 하면서 아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중간 그 성과를 그 발표를 하고, 아산 시민들 또는 그 유림들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 또는 그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점, 부족한 점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이러한 학술회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자들이 너무나 귀중한 지적들을 해주시고 보완할 방향 그 지적을 해주셨고, 그 청중들 또는 그 유림들, 지역 인사들께서도 중요한 문제 또는 그 좋은 정보 이런 걸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산의 연구소 측에서 잘 수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는 오늘의 그 학술 그 발표를 토대로 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할 거고,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갖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한 단계, 그리고 조심조심해서 학자들, 전문가들, 시민들 이런 절차를 잘 밟아가기 때문에 이 인산 복원, 그 다음에 활용 문제까지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회의가 우리 이해준 교수가 부탁한 대로 아산 지역 지성의 전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러한 뜻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까지 그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그 다음에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